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신6기 백재준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능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들이 임해야 되는 자세와 그 다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제가 좋겠다 하고 이렇게 제 작은 바람과 그 다음에 마지막 준비법 이런 것들을 한번 강의해 드릴게요. 우선 수능이 이렇게 한 100일 정도 남고 50일까지 이렇게 이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이제 시간도 빨리 갈 거고 시간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공부도 이제 조금 이제 적당히 조금만 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거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만한 시기가 아마 100일 전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때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사실 내신은 최상위권이었는데, 그러니까 내신은 전부 1등급이었기 때문에 뭐 딱히 그러니까 수능에서 잘 봐야 되는 압박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내신은 최상위권이었는데 수능은 최상위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전부 다 1등급을 받았지만 수능에서는 450점 정도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닌데, 그러니까 완전히 수능에서 최상위권으로 수능 우선 선발로 연고대, 그다음에 서울대 이렇게 가기에는 좀 부족한 점수였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최상위권을 받는 분이시라면 470, 80점대, 그다음에 490점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450에서 470, 80 이렇게 가는 게 말은 20점, 30점이라도 이제는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틀린 문제 중에서 10개를 더 맞춰야 된다는 소리인데 내가 틀린 문제는 조금 어렵고 모르는 문제인데 거기서 10개를 맞춘다니까 이게 고득점이 될수록 성적 상승은 조금씩 더 어려워진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조금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그러니까 안 들었으면 나는 이런 생각을 못 했죠. 내가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450,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이렇게 450점에 있으니까 왜 너는 내신은 최상위권인데 수능은 이렇게 최상위권이 못 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적당히 그런 충고 아닌 충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쌤들도 그냥 가끔 이렇게 던지듯이 이렇게 말을 하시면 저는 그래도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좀 다가오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수능 공부를 안 해서 한 건 아닌데 단지 내신에 조금 중점을 뒀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부량은 조금 줄어들었고 수능에 대한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변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겼죠. 근데 수능 100일 전쯤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여러 고민들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고민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상황은 이런데 주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 근데 나는 요게 그렇게 휘둘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나만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대학 전형,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기존에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것까지 챙겨도 좋지만 그래 그거는 조금 내 생활에 욕심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머지도 지금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능 100일 전에 이런 고민을 했지만 그걸 그러니까 단지 아예 깊게 고민한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 또 내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잘 이겨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잘 그냥 극복을 했죠. 근데 이 와중에 중요한 거는 어떤 분들은 고민을 하면 고민만 하고 그 시기에 공부를 그러니까 손을 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충고하고 싶은 거는 그러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민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고민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집안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100일 전쯤부터는 극도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런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그렇다고 자기만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능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더 어려운 일들이 오면은 그때는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아직 어려서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에게도 와닿지는 않는데,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몇 년 더 산 선배로서 말하자면 진짜 수능은 하나의 통과 의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수능보다 살면서 더 큰 고민이 떠오를 수도 있고 더 큰 문제가 들이닥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쳐보고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의 통과 의례라는 생각으로 고민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당연히 수능 공부를 놓치지 않고 고민은 되지만 잠깐으로 끝내고 열심히 다시 제 페이스를 찾아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능이 한 30일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100일 때부터는 이제 꾸준히 자기 페이스를 찾은 다음에 30일까지 이렇게 꾸준히 달려왔겠죠. 사실 100일 전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도 슬슬 한 해씩 풀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능 때 평가원에서 낸 그러니까 수능 문제집처럼, 그러니까 모의고사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 게 100일 전부터는 가장 좋다. 이때쯤부터는 늦어도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30일 전부터는 그런 거 위주로 풀어야죠, 이제. 그러니까 봉투 모의고사 위주. 봉투랑 파이널 모의고사 위주로 수능에 최적화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EBS 같은 경우는 뭐 수능 30일 전부터는 뭐 이제 봉투에 모의고사 한 3회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뭐 파이널 모의고사는 당연히 뭐 100일 전 이전부터 쭉 나오니까 그런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수능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는 수능 스타일, 완전한 수능 스타일로, 그러니까 완전하게 수능 문제집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하고, 이때부터는 1교시에는 학교 가면 이때쯤부터는 많이 자습을 줄 텐데 1교시부터는 언어, 그 다음에 2교시랑 점심때까지는 수리를 하고 3교시에 외국어 공부, 그 다음에 오후에 한 3시쯤부터는 사탐 공부, 이렇게 수능에 최적화되게, 그러니까 수능의 바이오 리듬에 맞도록 이때쯤부터 공부를 하는 게 나중에 30일 뒤부터는 작게나마 도움이 되니까 한 30일 전부터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이렇게 메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후 되면은, 그러니까 오후 때, 그러니까 이걸 다 하고 한 5시부터 자습 시간 때 오후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후에 자기가 부족한 거를 위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이 부족하면 뭐 수학 오후에 이렇게 메꾼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오전에는 이렇게 수능 시간표에 맞게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대에 그렇게 자기가 부족한 거를 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수능에서 웰 컨디션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자, 이렇게 또 수능 30일부터는 또 시간이 광속으로 흘러갈 건데, 이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공부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사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내가 수능 시험지를 받았을 때, 언어를 받았을 때 진짜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수능이 그렇게 큰 그런 비중이 상대적으로 아니었기 때문에 긴장 안 할 만도 한데, 그게 내 성격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수능 시험지를 받았을 때 진짜 긴장이 됐어요. 그게 1교시가 언어니까 언어를 받았을 때 맨 처음에 진짜 머리가 좀 진짜 말 그대로 하얘지는 느낌, 기억 상실증 걸린 듯한 느낌을 딱 맨 처음에 받았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풀리면서 적절한 긴장의 수준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적절한 긴장이 됐을 때 부터는 이제 언어가 술술 잘 풀리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갔는데,
그 시험 때 내가 겪어본 바로는 긴장을 하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장 안 하려고 해도 수능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생판 모르는 남이랑 시험을 친다는 것부터 그다음에 남의 학교 가가지고 전혀 모르던 쌤이 감독을 해주시고 이거는 수능이라는 느낌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온몸이 긴장이 되니까 긴장을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한다는 게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해라. 이거나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되 해이해지지 마라.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하라는 말이 해이해지란 말이 절대 아니고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적절한 긴장으로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야죠. 근데 내 말은 시험을 칠 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긴장을 풀고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임해라. 그건 모든 시험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시험장에 임하면은 자기가 그 시험이 중요하다는 인식만 하면은 자기가 의식하고 안 하고 간에 긴장이 되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와중에 그걸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긴장해서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는 문제도 틀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긴장을 풀고 여유롭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달 전부터 그런 공부 방법을 병행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서 이제 잠도 일찍 자야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좀 야행성이고 1시 반에 주로 잤으니까 3년 동안 1시 반에 이렇게 잤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그 12시 그러니까 12시에 잠들어서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수능 30일 전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일찍 자는 연습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자는 연습을 했다니까 이게 참 웃긴 말인데 그래도 12시에 자고 6시에 조금 일어나려고 연습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고 서서히 그 시간을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일주일 전에는 12시에 자고 한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는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 그래. 이 정도만 자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몸에 체화를 시켰어요. 근데 바이오 리듬이란 게 머리랑은 달라가지고 머리로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때쯤 신체 리듬도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이런 거 하나 안 하나 그렇게 점수에는 내 생각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점수는 실제 자신의 그러니까 컨디션이 아니고 자신의 실력에 비례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몸의 긴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승부하는 게 거의 한 95%라 보면은 나머지 5%가 이런 컨디션에 달려있어요. 근데 사실 95%는 이제 한 달 전쯤부터는 사실 이거를 유지하는 것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새로운 거를 배워가지고 점수를 확 끌어올리겠다. 이런 거는 사실 수능에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거의 단정 지을 수 있는데 한 달 전부터 뭐 바꿔보겠다는 생각은 그걸 바꾸다가 오히려 기존에 했던 걸 다 까먹으니까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진짜 열심히 하고 내가 이걸 왜 100일 전부터 말하냐면 그 전에 열심히 하고 30일 전부터는 이제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로 수능 점수는 크게 안 변하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전부터 열심히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지만 되니까 근데 변할 수 있는 게 이 5%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5%가 그냥 그 컨디션이랑 적절한 긴장이랑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할 수 있는 게 이거라면 한 3점으로 대학이 단락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 그 수능인데 이 5%로 변경된다면 이 5%를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 5%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30일 전에는 이 5%라도 건지기 위해서 잠 일찍 자고 그 다음에 수능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절대 감기 걸리지 말고 몸 관리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추운데 싸돌아다니지 말고 사실 이때쯤이면 가을 돼가지고 일교차도 심하고 추울 텐데 여러분들이 그 따뜻한 옷 여벌옷 하나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컨디션이랑 긴장 적당히 하면서 건강 꾸준히 챙기고 수능 때 아프면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자기 잘못이니까
몸 관리 잘하고, 이때만큼 여러분 몸이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때까지 모의고사 칠 때 감기 걸린다고 그렇게 신경 못 쓸 텐데, 일단 감기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기 걸리면, 아, 진짜 짜증나네. 이런 생각부터, 그러니까 이게 감기 걸린 게 1차적 문제라면 심리적으로 망가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5%랑 5%가 더 커지면은 이게 95%까지 무너지니까 그런 거를 예방책으로 일단 수능 30일 전부터는 예방한다는 느낌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를 차차 해 나가야죠. 자,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고 이제 일주일 전이랑 이제 한 3일 전 되면은 이제는 근데 별로 생각이 그렇게 들진 않을 거예요. 하도 긴장을 하고 뭐 인식을 3년 동안 고등학교 내내 했을 테니까 그냥 이제 수험생활 끝나간다. 그래, 이것만 끝나면 나는 해방이다. 이런 생각으로 대신 그쯤에서도 부지런히 모의고사 같은 거는 풀어주고 새로운 개념을 익힌다기보다는 기존의 개념을 복습을 하고 모르는 개념을 빵꾸난 거를 메운다는 기분으로 꾸준히 학습을 해 나가는 것, 꾸준히 공부 시간 많이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망의 이렇게 하루가 되면은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능 치는 학교가 제2외국어였기 때문에 거의 우리 반에서 나 혼자 어떤 학교에 갔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어떤 인근 학교에서 쳤는데, 그러니까 학교가 내가 다니던 학교는 그냥 언덕 하나면은 학교가 나오는데 왜 보통 학교가 다 산에 있는지 몰라? 근데 내가 다니던 학교는, 그러니까 수능 치러 간 학교는 언덕이 하나 있고 그냥 평지가 나와. 근데 또 한 번 언덕이 있는 거야. 운동장이 있는 겨.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덕 한 번 거쳐야지 내가 수능 치는 교실에 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계단식 구조였는데 내가 고등학생이 무슨 차가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스를 내려가지고 걸어갔다가 언제쯤 나오나 싶어갖고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수능 전날 이렇게 학교에 탐사를 먼저 가요. 그러니까 수능 당일날 당황스러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날 뭐 발대식을 하고 학교에서 수험표를 나눠주고 그 수험표에 맞게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 한번 확인하고 집에 와서 푹 쉬다가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수능을 치러 가는 시스템인데, 나는 그 전날 학교를 가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야, 진짜 이거 올라가니까 진짜 심신이 다 지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생각을 하기를, 다음날은 진짜 뭐 택시를 타거나 엄마한테 부탁해서 태워달라 해야 되겠지, 절대 걸어가다가는 수능이고 뭐고 다 치기 전에 지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학교에서 나는 수능을 쳤어요. 그래서 전날 여기 이런 산에도 학교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 전날은 이 힘듦 때문에 오히려 긴장이 덜 되는 것,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학교 구조 때문에 뭐 웃고 그냥 긴장도 해소되고,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편하게 다녔구나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러니까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좀 학습 효율에서나 그런 거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수능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한 4시쯤 집에 와서 집에서 그날 뭐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전에 풀었던 것 6월 9월 모의고사 수학 문제가 뭐 오답이 들랑말랑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보는데 이게 기억이 안 되네 해서 나는 그날 인터넷 강의로, 그러니까 뭐 6월 9월 해설 강의는 메가스터디 뭐 이런 EBS뿐만 아니라 그런 데도 다 무료로 해주니까 그런 데서 뭐 6월 9월에 내가 스킵 해가면서 모르는 문제만 다시 수학 정도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탐 6월 9월 뭐 시험 문제 유형 같은 거 파악하고 한 9시쯤부터는 이제 침대에 누웠죠. 근데 내가 이 무리수인 게 9시부터 누웠는데 내가 신생아도 아니고 잠이 어떻게 자요, 그죠? 그래서 내가 9시부터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각종 뭐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일어나서 TV도 보고, 그 다음에 잠깐 컴퓨터도 들락거렸는데 내가 어찌나 그때가 조금 긴장이 조금 됐는지 아직도 인터넷에서 이거 본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재밌는 글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피카츄랑 통키랑 이렇게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 담배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피카츄가 그걸 보고 뭐라 했냐면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피카피카. 그래서 그걸 보고
통키가 말한 게 조금 이렇게 진짜 재밌는데, 뭐라 했냐면, 피구왕 통키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거 말한 게 나는 진짜 웃기고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웃기다기보다는 내가 그때 긴장을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다 아직도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능 전날은 그러니까 어떤 애는 잠 잘 잤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잠 잘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이렇게 9시부터 좀 잠깐 누웠는데 뒤척이고 막 컴퓨터 잠깐 하다가 궁극적으로 한 11시부터 다시 누워가지고 한 1시간쯤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이제 내일이 최종 결전의 날이구나 이런 다짐도 하고, 이렇게 눈 감고 별 100개도 세보고 양도 한 1000마리 세보려다가 그러다가 한 1시쯤 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뒤척이다가 잤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긴장이 되니까 사람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뭐 그때 자고 6시에 일어났으면 진짜 피곤하고 더 자고 싶었겠는데, 수능 때는 막상 긴장도 안 되고 그냥 개운했어요. 그러니까 개운하고, 나는 초콜릿 되게, 그러니까 수능 전날이면 뭐 부모님도 많이 주고 친척도 초콜릿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박나라고 찹쌀떡도 미리 주고 하니까 그런 거 바리바리 싸들고, 주로 초콜릿 위주로 싸들고 이렇게 학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늦지 않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딱 시험지를 받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언어 칠 때 진짜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그래서 하얘졌는데 그래도 한 10분쯤 지나고 이제 집중을 하니까 그래도 싹 이 하얀 게 내 상태로 싹 돌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언어도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수리 같은 경우에도 수리 칠 때 제 컨디션을 회복한 게, 수리는 사실 뭐 지문을 읽을 필요도 없고 내가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온몸에 체화된 느낌 그대로 풀면 되는 거니까, 수리 칠 때는 보통 수험생들도 제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수리 칠 때만 되면 컨디션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언어 칠 때도 긴장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편하게 내신 시험이나 뭐 모의고사 본다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그게 안 되면은 극단적으로 뭐 나는 그냥 1년 그냥 한번 더 고생하지 뭐 이런 마인드로 편하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진짜 편하게 진짜 임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5%는 이렇게 완벽하게 챙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능이라는 게 그렇게 모두가 다 치는 시험이고 하나의 통과 의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당연히 중요한 건 맞는데 중요하다고 너무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제 컨디션을 활용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여러분한테 내 상황을 이렇게 쭉 말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내 상황을 쭉 말해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너무 긴장하지 말고 제 컨디션을 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강의 보고 있는 이 순간부터 열심히 공부에 임하고 너무 잡생각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는 그런 마지막 후회 없는 수험 생활을 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이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